안녕하십니까. 라오상하이 찻집 박주홍입니다. 오늘은 중국차 입문교육 9번째 시간 보이차 소개 및 보이차 우리기 시간입니다. 자, 보이차는 6대 다류 분류 중에서 후발효차에 속하죠. 후발효차라는 것은 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효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종류의 차인데요. 사실 보이차를 후발효차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이번 이제 보이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차의 정의가 여러 개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운남성 표준 계량국이 2003년에 이제 내린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보이차는 운남 특유의 지리 표지 상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 표시 상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남성 내에서 나온 차만 보이차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말도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운남선 외곽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경 바깥에서 나온 차들도 사실 보이차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접경 지역에서 나오는 차도 중국으로 들어와서 보이차로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의라는 건 보편적인 정의 또는 이제 바람직한 보이차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보이차 산지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운남 대업종 쇠청 오차를 원료로 하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운남 대업종 쇠청 오차를 원료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바람직한 보이차라는 의미고 실제로는 대업종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운남성이 한 7-80% 이상이 대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엽종이나 중엽종으로도 보이차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청나라 시대 때 황실에 공납됐던 차가 재밌게도 대업종 차가 아닙니다. 가장 이제 그 정통적인 보이차 산지라고 하면은 운남성 남부의 설상판납지구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고6대 차산이고요. 고6대 차산 중에서 의방차산의 만송공차라고 해서 만송촌에서 예전에 이제 황제한테 그 차가 공납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이 의방차산은 소엽종입니다. 만송촌도 마찬가지로 소엽종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녹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어린잎으로 만든 차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운남 지역에서도 이런 소엽종이 나는 차산지를 찾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맛이 좋은 어떤 마을을 찾은 곳이 바로 이제 의방촌의 만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송촌의 차는 소엽종으로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이 정의하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황제한테 공납되었던 보이차는 보이차가 아니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보이차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대역종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의에서는 대역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또 쇠청모차를 원료로 하고 있잖아요. 쇠청모차가 뭐냐면 쇠청이라는 건 햇볕에다가 건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기계로 건조하는 걸 홍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그런 대형 차창들은 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쇠청을 하려면 찻잎을 이렇게 낮게 펴서 이런 대나무 바구니나 이런 데 널어서 햇볕에다 말리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익 차창에 이제 그 포랑산 차창 기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20여 킬로에 가까운 그런 쫙 차창 기지가 20여 킬로에 가깝게 펼쳐져 있고 그 20여 킬로에 가까운 그 차산지를 보면 그 산 저 위에까지 또 아래로 내려가면 저 아래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차산지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찻잎을 따갖고 다 쇠청해서 사실 말리면 그만한 면적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 차밭과 비슷한 면적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쇠청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차창에서 대량 생산하는 대지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찻잎 말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추 말리는 기계 비슷한데 그런 데 넣어서 열풍 건조해 갖고 이제 만드는데 그런 걸 홍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정의에서는 대업종이어야 되고
쇠총 모차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 이제 뭐 정의와 실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가공공예로 생산하며 독특한 품질적에 있는 차이다. 뭐 특정한 가공공예라는 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차는 보이차 생차와 보이차 숙차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지금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한 보이차는 후발효 차라는 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보이차 생차는 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는 차지만 보이차 숙차는 완전 발효를 시킨 차예요. 그러니까 보이차 숙차는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는 차가 아니죠. 뭐 만약에 이제 보이차 생차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물을 뿌려서 후발효를 시킨 차다 뭐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뭐 보이차 숙차도 후발효차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보이차 숙차는 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더 이상 발효가 아니라는데 보이차 숙차는 왜 보이차냐? 보이차의 6대 다료 분류에 후발효차에 속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보이차 숙차는 후발효차가 아닌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차 생차까지 이제 차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이차 생차는 자연 상태에서 한 30에서 50년에 걸쳐서 서서히 산화와 발효가 일어나면서 후발효가 일어나는 차고 보이차 숙차는 생차 모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물을 뿌려서 다시 이제 후발효를 시키는 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차의 정의를 내린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차 생차는 보이차 산지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서 생장한 운남 대엽종 찬화후에 생엽을 원료로 하여 살청과 유념과 일광 건조와 증압,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납차를 말한다. 자, 기납차라는 거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눌러서 성형한 차인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품질 특징은 외형의 색은 어두운 녹색, 향기는 맑고 깨끗하며 매우 오래간다. 맛은 진하고 두터우며 회감이 있고 탕색은 황록색에 맑고 투명하다. 엽전은 살찌고 두터우며 녹황색을 띈다. 요게 이제 보이차 생차의 정의고요. 자, 보이차 숙차에 대한 정의는요. 보이차 숙차는 보이차 산지 환경에 부합하는 운남 대엽종 쇠총 모차를 원료로 하여 특정한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후발효를 거쳐, 후발효라는 거는 여기 보면 쾌속 후발효 또는 완만 후발효라고 하는데 쾌속 후발효라는 거는 이제 보통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동안 어떤 효소가 섞인 물을 이렇게 투여해서 이제 한 달 이내에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완만 후발효라는 건 요즘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정통 발효라고도 말하는데 길게는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효소를 투여하지 않고 물만으로 해서 효소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좀 천천히 발효시키는 건데 요즘은 주로 효소가 섞인 물을 투여해서 한 달 이내에 보통 아주 빨리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발효를 거쳐서 가공 형성된 산차와 기납차를 말한다. 그 품질 특징은 외형의 색은 갈홍색, 탕색은 진한 홍색에 맑고 투명하다. 향기는 독특한 진향이고 맛은 깨끗하게 진하며 회감이 있고 엽전은 가룡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생차랑 숙차를 구별해서 보셨고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생차와 숙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자, 보이차의 분류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생차라는 것은 보이차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속성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서서히 산화와 발효가 일어나게끔 만든 차입니다. 상대적으로 숙차라는 것은 자, 보이차 생차는 되게 비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차가 정말 한 뭐 3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되고 이렇게 잘 오랫동안 자연 발효된 차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보이차 생차 잎에다가 물을 뿌려서 이걸 악퇴 발효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악퇴라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쌓아놓고 물을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차잎을 쌓아놓고 이렇게
물을 뿌려서 김치처럼 습식으로 숙성 발효시킨 차가 숙차예요. 그래서 자, 외역을 보면은 이제 이게 사진이 작아서 좀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좀 큰 화면을 같이 한번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차 잎은 약간 검은 암록색을 띠고 있고 숙차 잎은 약간 붉은빛과 검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잎 옆절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차이가 나고요. 자, 탕색도 완전히 좀 전혀 다르죠. 생차는 약간 녹차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숙차는 약간 검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생차와 숙차의 차이고요. 자, 생차, 숙차 설명하면서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생차라는 것은 이렇게 색깔이 탕색도 다르긴 하지만 맛도 좀 다릅니다. 맛이 어떻게 다르냐? 자, 보이차는 가공이 되게 약한 그런 차예요. 온도도 낮고 제다 시간도 짧고 유념도 한번 약하게 하기 때문에 찻잎의 맛을 그대로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찻잎을 그냥 이렇게 따서 씹어 먹어보면 굉장히 쓰고 떨지만 또 뒤에 단맛도 많이 나거든요. 생차는 찻잎을 가공을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바로 그냥 그 보이차 차나무 생차잎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반면 숙차는 완전 발효를 시키면서 보이차의 쓰고 떠는 맛이 거의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만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숙차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차는 이제 맛이 풍부하다 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약간 쓰고 떠는 맛 때문에 생차를 조금 안 좋아하고 숙차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 숙차는 쓰고 떠는 맛이 없고 맛이 좀 부드러운 반면에 약간 숙성 발효 과정에서 오는 약간 숙미라고 해서 집 썩는 냄새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 뭐 예를 들면은 김치도 겉절이는 되게 막 풋풋하고 그런 맛이 있는 반면에 약간 너무 익힌 차들은 약간 군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약간 김치 너무 익힌 맛이 나죠. 생차나 숙차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차, 숙차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요. 보이차의 제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차도 이제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체업을 하고 이제 위조를 합니다. 위조 과정은 자, 보이차에서 위조 과정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이차의 제다가 약하기 때문에 위조를 만약에 안 하거나 조금만 하게 되면 나중에 보이차에서 되게 좀 풋내가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약간 풋내라는 것은 약간 좀 풀비린내 같은 건데, 그래서 보이차는 충분하게 위조를 해줘야 돼요. 시들리기라는 위조 과정인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환경에 따라서 5시간에서 한 6시간, 길게는 한 8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 이제 위조를 하는데요. 계속 이제 농민들은 이제 찻잎을 따갖고 아침에 딴 거는 이제 점심 때 가져와서 시들기라고 이제 저녁에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뭐 길게는 한 7, 8시간 가공하는데, 어느 정도 시들기가 충분히 다 됐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시로 가서 냄새를 맡아봐요. 보이차 향이 적절하게 좋은 향이 발산될 때 살청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살청. 이 보이차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바로 이 살청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청을 어떻게 하냐면 녹차처럼 이렇게 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차는 한 150도 전후에 조금 살청 온도를 높게 하는데 한 170, 80도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요. 150도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한 10분 정도 살청 과정을 거칩니다. 이 보이차 살청을 만약에 너무 살청이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좀 풋내도 좀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살청이 적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가 적절하게 익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후발효 과정에서 너무 빨리 익어버려요. 어떤 차들은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한 7, 8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홍차 같은 색깔이 나오는 그런 차들을 가끔 보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살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화효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나중에 홍차처럼 좀 변해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살청이 녹차처럼 너무 강하게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너무 긴 시간 잘못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맛과 향은 좋긴 한데 이런 차들은 잘 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된다는 건 산화효소가 다 파괴가 돼서 후발효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제대로 살청이 적절하게 돼야지만 나중에 진화가 적절하게 또 맛있게 잘 익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살청이겠습니다. 자, 유념이라는 건 뭐 여태까지 계속 배워왔지만
찻잎을 비벼서 이렇게 찻잎의 새코막을 파괴해서 차가 잘 우러나오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보이차 유념을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 바구니 같은 데 이제 쌓아놓고 약간 이렇게 몸무게를 좀 실어서 생각보다 약간 강하게 눌러야 돼요. 찻잎이 너무 살짝 눌러서는 그 유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 그 동영상을 살청과 유념 과정을 찍어온 게 있으니까 이 강의에서 이제 첨부해서 나중에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념이 마치면 이제 건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보이차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보이차의 정의에서 건조는 반드시 세청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소량으로 생산하고 소량으로 제달을 하는 이런 뭐 고수차나 뭐 소수차 정도까지도 다 이제 세청 건조를 하는데 일부 대량 생산하는 곳은 사실 세청 건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홍청이라고 해서 기계로 약간 높은 온도로 이렇게 열풍 건조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보이차의 제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쇠청 건조를 한 차들을 이렇게 겉면을 보면은 더 홍청 건조보다 더 검은 빛을 많이 띱니다. 암록 색깔을 많이 띱니다. 근데 반면에 좀 쇠청 건조한 차들은 암록색이보다는 약간 녹색이 좀 연한 녹색, 그러니까 그런 진한 녹색이 아니고 좀 홍청 건조한 차들은 좀 연한 녹색을 좀 띠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찻잎, 건조까지 해서 이제 완성된 찻잎을 모차라고 하고요. 이 모차를 그냥 꽉 눌러버리면 잎이 다 부서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납 성형을 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수증기를 씁니다. 다 마른 찻잎에다 수증기를 쐬서 잎이 촉촉하게 젖으면 이런 거를 강하게 눌러서 기납을 하고 이렇게 기납한 차를 다시 재건조를 하게 돼서 이제 기납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말한 이런 과정을 잠깐 사진과 함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들은 전부 제가 2015년도에 이제 그 노반장 차산에 가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제가 직접 이제 관리를 해갖고 이제 차를 만들던 시절에 찍어온 건데요. 자, 지금 이 보시는 게 바로 이 노반장 고수차입니다. 이제 차남에 올라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죠. 취업한 차들은 이렇게 시들리기를 하는데 이 시들리기를 할 때 너무 많이 쌓아놓고 시들리기를 하면은 찻잎이 다 붉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통풍이 좀 잘 되게끔 얕게 이렇게 쌓아갖고 대나무 바구니는 아래도 이렇게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시들리기를 합니다. 보통 말씀드렸듯이 한 5시간, 길게는 한 7, 8시간 정도. 그래서 시들리기를 하고 시들리기가 이렇게 완성된 차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솥에다가 덮는 살청 과정을 해주고요. 살청이 끝난 차들은 지금 대나무 바구니에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공굴리듯이 굴리죠. 이렇게 유념을 해주고요. 유념이 끝난 차들은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대나무 돗자리 같은 데다가 놓고 햇볕에다가 놓고 세청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할 때 이제 한 번에 놓고 건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건조는 하루 종일 햇볕에다 널어주면 건조가 되는데 보통 한 5시간 정도, 한 4, 5시간 정도 건조한 다음에 지금처럼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면은 햇볕이 잘 못 받아서 잘 건조가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차라고 불리죠. 이렇게 햇볕에다 널어 말린 건 쇠청 모차라고 하고요. 자, 이제 보이차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차의 분류 중에 생차와 숙차는 아까 이제 가장 기본적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생차, 숙차 설명하면서 이 내용은 했었고요. 자, 외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이차가 저희가 흔히 접하는 건 이제 동그랗게 만든 이런 병차라고 하죠. 한자로는 떡병차를 써서 이제 이런 걸 병차라고 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네모나게 만든 차, 이거는 벽돌 전자를 써서 전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둥그런 것 같지만 위에는 둥그렇고 밑에는 약간 속이 파여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타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네모난 정방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모난 걸요. 정방형 이런 모양의 차를 그래서 방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버섯 모양의 차가 있어요. 지금은 좀 흔히 좀 보기 힘든데요. 이렇게 예전에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만든 차를 긴차라고 하고요.
자, 인두차 내지 뭐 인두공차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황실에 공급됐던 차가 바로 이런 인두공차의 모양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인두차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뭐 산차도 있는데요. 산차라는 건 흩어질 산자를 써서 기납하지 않은 형태의 그냥 그렇게 흩어진 차 이런 걸 이렇게 산차라고 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였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분류 중에 하나가 차나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차나무에 따라서 이제 크게 돼지차냐, 뭐 소수차냐, 고수차냐, 뭐 단주차냐, 뭐 황산차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돼지차라는 건 뭐냐면, 그 밀식 재배하는 그런 차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밀식 재배 다원을 돼지차 다원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다원을 현대식 다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다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차나무들을 전부 다 밀식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차밭은 과수원처럼 생겼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좀 큰 나무들로 이루어진 그런 차밭에 딱 들어가면 차밭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차밭인가? 그러니까 그냥 과수원 같은데, 그냥 산속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한 그루 한 그루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밀식된 그 다원이 이제 형성됐느냐? 이 현대식 다원이란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서 가능했던 다원. 그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비료하고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나무를 밀식 재배하면 사실 굉장히 차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근데 비료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된 다음부터 밀식 재배에도 비료를 줘서 차나무를 성장시킬 수 있었죠. 근데 밀식 재배라면은 비료를 쓰게 되고, 비료를 쓰게 되면은 차나무 잎은 부쩍부쩍 잘 자라는데 병충해에 좀 약해져요. 그리고 차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한 군데 벌레가 생기면 금방 이렇게 벌레가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농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고차수 다원은 그러면은 뭐 비료와 농약을 안 쓰냐? 정말 안 쓰더라고요. 제가 고차수 다원에 가서 이제 많이 농민이랑 차도 같이 따보고 농민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지내봤는데, 차나무 이렇게 밀식 재배해서 한 그루 한 그루 숨어 있는 곳은 비료를 쓰지 않아도 차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차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굳이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돈 들여서 비료를 사서 뿌릴 일도 없고, 또 큰 고차수 다원들은요, 차나무는 뿌리가 직근형이라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보통 자기 키 높이의 한 1배에서 1.5배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한 4m, 5m, 6m 정도 되는 차나무는 깊게는 차나무가 10m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차나무에 비료 이렇게 겉에 뿌려봤자 뭐 여기 그 표충수들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깊은 데서 있는 어떤 미네랄과 이런 양분들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비료 뿌려봤자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이렇게 농민이랑 하루 종일 차를 따보니까 차나무는 사실은 벌레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송충이나 이런 것들은 차나무 잎을 먹지 못하고요. 가끔 진딧물 종류들이 좀 있는데 하루 종일 차를 따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 발견할까 말까요. 진딧물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그냥 이렇게 진딧물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밟아버려요. 근데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따서 버리면 될 정도인데 굳이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농약 싸갖고 뿌릴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얼마 없는 그런 벌레들 때문에. 그리고 4m, 5m 이상 되는 데까지 농약 뿌리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농약도 안 뿌리고 고차수 다원들은 뭐 비료도 안 쓰는 그런 유기농 다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차 다원들은 약간 이제 밀식 재배하는 걸 데이차 다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차라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 소수차를 잘 이해를 못해서 소수차 그러면은 이제 데이차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수차라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차수 다원에 있는 어린 나무,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되는 나무. 그러니까 고차수 다원에 있지만 수령이 100년이 안 되는 나무를 소수차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 미래, 그러니까 100년 뒤에 고차수 다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 차나무들을 밀식 재배하지 않은 그런 밀식 재배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그 나무들도 아직 어리겠죠. 그런 다원을 또 소수차 다원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사실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 굵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소수차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차수 다원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차나무에 올라가서
따지 않아도 될 만한 크기의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수호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차는 뭐냐? 고수차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그런 미식하지 않고 키우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굵직굵직한 나무들,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되고, 보통 굵기는 이게 성장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굵기 넘으면 보통 수령이 100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무가 자라는 곳은 아직 이거보다 조금 어려도 100년이 넘은 그런 차나무도 있고요. 부쩍부쩍 햇볕을 잘 받고 자라는 나무들은 100년이 안 되는데도 사실 이거보다 좀 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단주차. 단주차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찍어 보여놓은 게 있는데, 자, 이런 아주 굵고 큰 나무들인데 단주라는 거는 몇백 년 이상 이렇게 정의가 내릴 수 없습니다. 단주라는 게 뭐냐면, 단주차의 정의는 뭐냐면, 단주, 그러니까 한 그루 나무란 뜻인데 주는 나무를 세는 단이거든요. 단주, 그러니까 한 그루 나무란 뜻인데 한 그루 나무에서만 딴 차란 뜻이에요. 그럼 나무가 조금해도 조그만 나무에서 따면 단주차냐? 아닙니다. 단주차라는 건 뭐냐면 중국 농민이 한 말이에요. 정말 단주차라는 건 한 나무에서 한 번 살청할 양만큼의 찻잎이 나와야지 그게 단주차다라고 해요. 제가 노반장에 갔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단주차였는데요. 노반장 단주차. 요 옆에 요거는 헉하이의 단주차였습니다. 제가 노반장의 한 농가에 갔을 때 그 농가의 찻잎을 저희가 땄을 때 이 농가가 한 200그루가 넘는 찻나무가 있었고, 이 농민이 그랬어요. 자기 200그루가 넘는 고차수들 중에 단주차라고 부를 수 있는 건 2그루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나무는 생력비 7kg가 나오고 한 나무는 생력비 10kg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바로 생력비 10kg가 나온 나무인데요. 자, 최소한 한 5kg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단주차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찻잎을 1kg, 2kg, 보통 100에서 200년 된 찻나무들이 보통 한 1, 2kg 정도 생잎이 나오는데 이런 찻잎을 이렇게 덮을 수가 없어요. 이 농민들이 덮는 솥에다가 1, 2kg 넣고 이렇게 하면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4, 5kg 이상을 한 번에 넣고 덮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넘는 나무가 단주차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수령이 좀 오래되고 큰 나무여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수령이 너무 오래돼서 잎이 많이 안 달리는 나무는 단주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1, 2kg밖에 안 나오면은 수령이 오래됐어도 그만큼만 가지고 단주차를 만들 수 없고, 반대로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커서 한 7kg, 8kg 이상 나오는 차들은 또 단주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주차라는 건 한 번에 4, 5kg 이상 나와서 한 번에 살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나무들을 단주라고 하고요. 단주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는 사실 단주차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긴 힘든데, 노반장 200그루 중에서도 2그루밖에 없던 게 단주차였는데 시중에는 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산차. 황산차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황무지할 때 황자예요. 그리고 그냥 산자고요. 그래서 황산차라는 건 버려진 차밭 또는 사람이 인적으로 가꾸지 않은 차밭,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농민들이 황산차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 사실 조금 더 귀하거나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황산차들은 수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차밭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4-5그루 따로 그냥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자라고 있는 그런 차나무, 이런 것들 황산차라고 해서 가서 같이 따보기도 했는데 그런 차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이차 우리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차 우리는 것도 사실 다른 차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똑같이 닭이 준비하시고 닭이 예열해 주시고, 자, 온도는 이제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생차는 가끔 조금 낮은 온도로 이렇게 우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낮은 온도로 우리면 보이차 생차의 좀 고산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차는 내가 정말 좀 고산미가 좀 너무 강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온도를 한 90도 정도로 낮춰서 우려보는 것도 권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보이차 생차는 사실 그런 고산미가 그렇게 기분 나쁜 고산미가 아닙니다. 쓰고 쓴맛이 좀 있고 떫은 맛은 약하고 좋은 보이 생차는요. 그리고 바로 그런 쓴맛 다음에 좋은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좋은 보이 생차는 그냥 끓는 물로 우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은
연하게 우리는 경우는 한 10초 이내 정도 우리시면 되고요. 난 좀 진하게 우려 드시겠다 하면 10에서 2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보이차 오래 드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보이 생차도 한 30초, 40초 진하게 우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쓰고 떨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굉장히 강한 회감 같은, 회감이라는 건 이제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 남는, 돌아 나오는 단맛이라고 하는데 입안에 남는 그런 단맛인데, 그런 차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좀 그런 회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좀 한 30초, 40초 정도 진하게 한 3번, 4번밖에 안 우려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처음에는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10초 이내로 조금 연하게 여러 번 나눠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이차는 내포성이 되게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포성이 좋은 이유는 대역종 찻잎이잖아요. 대역종은 같은 무게여도 소역종 찻잎보다 더 많은 내재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우러나오는데, 또 보이차는 가공이 약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살점과 이염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또 내포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보이차는 10번, 보통 뭐 10번 이상도 우려 드시는데 첫 번, 그러니까 초반부의 맛, 중반부의 맛, 후반부의 맛도 잘 생각하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이차는 생차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산미라고 해서 떫은 맛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좋은 차일수록 또는 고차수일수록, 수령이 오래될수록 뒤로 가도 산미가, 고산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특히 떫은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대략 한 5g 정도면은 한 곱하기 200해서 1000cc 정도 이제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 5g 갖고 한 1000cc 이상 우려 드실 수 있고, 뭐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500cc에서 1000cc 정도 이렇게 우러낼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보이차, 다음 시간도 보이차와 연관된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보이차, 우리까지 이제 보이차의 기본적인 거를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보이차를 선별하고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